지금 제가 아까 금액적인 건 다 설명을 드렸어요. 생명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 금액 줄이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보장을 어떻게 가져가냐 차이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1억을 내요. 근데 10억을 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1억 냈는데 10억 받았는데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쵸. 그런 보험을 어떻게 가져가냐, 어떤 보장을 챙겨야 말 그대로 내가 적어도 아팠을 때 내 돈 쓰지 않고 다 보장을 받는지 그 기준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크게 봤을 때 보험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요. 네. 근데 둘이 약간 범위가 조금 달라요. 어떤 범위가 다르냐면 바로 질병이라는 부분이 있고 재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질병은 아픈 거, 재해는 다친 거예요. 근데 재해 안에 작은 단위로 상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급격하거나 우연스럽거나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네. 무슨 소리냐면 네.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길을 가요. 네. 차가 쳤어 나를. 네. 이건 상해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안 되죠. 그쵸. 왜? 빨간불. 위험한 걸 알고 갔죠. 네. 그쵸? 네. 근데 여기서 관리를 잘 받으면 상해에 포함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빨간불이 안 갔다. 지나가다 차가 쳤다. 이렇게 말하면 보험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CCTV를 보고 맨날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 관리받는 설계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재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상해를 재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질병이나 재해나 상해나 포함억은 가장 큰 단위.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해요. 얘는 안 봐요. 다치고 아프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해준다 이거예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이런 범위가 나뉘는데 일단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로 사망보험료, 그리고 수술, 입원비. 말 그대로 사망하면 무조건 나오고 수술하면 무조건 나오고 입원하면 무조건 나오고. 이게 원래 과거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많이 나뉘었어요. 뭐 해주고 뭐 안 해준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경계가 솔직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둘 다 이 사망수술 입원을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그 상태에서 가장 싸고 보장 좋은 회사만 선택을 잘 하면 돼요. 그럼 이 범위는 아셨죠? 일반, 질병, 재해, 상해. 네. 만약에 근데 내가 상해 쪽 가입돼 있다 라고 있는데 설계사 잘못 만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못 받게 돼버려요. 그래서 설계사를 잘 관리받는 이런 전문적인 사람한테 관리해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 만나뵈면 투잡러예요. 그런 사람은 이거 알 수 있을까요?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요즘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나 지금 바빠서 조금 이따 전화해. 그쵸? 이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다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보면 어쨌든 사망, 수술, 입원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암. 네.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암, 그리고 뇌, 그리고 심장. 이것 때문에 보통 보험을 많이 가입해요. 왜?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생사가 많이 나뉜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비. 실손의료보험.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가져가면 나한테 유리하냐면 암은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암 진단, 수술, 입원. 말 그대로 진단받으면 수술받으면 입원하면 무조건 준다는 건데 암 진단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어떤 암 걸렸는데 안 주더라. 어떤 암은 주더라. 네. 그쵸? 이런 빈틈 있는 보험 말고 진짜 빈틈 없는 다 어떤 암이든 다 받았게끔 지금 설계를 받으려면 뭘 챙겨야 되냐면 암 진단비 중에서도 일반암이라는 것과 유사암이라는 걸 챙겨야 돼요. 유사암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입원하고 태어나는 암. 네. 일반암은 지금 현재 모든 암 거의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진단비를 본다. 이 일반암이나 유사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 근데 대부분 다 나는 안 나왔어 이라는 건 일반암만 있고 유사암이 빠져 있어요. 아니면 유사암만 있고 일반암이 빠져 있어요. 네. 거의 모든 보험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가입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암보험이다라고 판매를 해요. 왜 암보험은 맞지? 네. 근데 반쪽짜리 암보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술비도. 솔직히 옛날 과거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술비를 중요시 여겼어요. 네. 왜? 무조건 수술해야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진화했죠. 요즘 수술을 잘 안 해요.
수술해서 넘어가는 게 바로 항암 물약치료. 물약치료를 받아서 항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네. 그러면은 수술 리스크는, 암수술비는 이렇게 장기가 있으면 암세포가 났잖아요. 여기 잘라내는 게 암수술이에요. 네. 번지지 않도록 네. 그냥 잘라내고 붙이는 게 암수술이에요. 그러면 이 장기를 잘라내는데 리스크가 얼마나 클까요? 좀 많이. 생사를 도려내야 되는데 네. 크겠죠. 그래서 이걸 개복하지 않고 약을 쓰는 거예요. 항암 물약치료를 막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만하던 암세포가 요만해지더니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네. 이게 이게 항암 방사선 물약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물약치료를 받았는데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근데 항암 물약치료보다 요즘엔 훨씬 더 좋은 물약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항암 방사선 물약치료는 온몸에 항생제를 다 써야 돼요. 네. 그러면 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머리 빠지고 기력 쇠약해지고. 왜 온몸에 항생제 다 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쵸, 몸이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이 신의학은 뭐냐면 그 부위만 공격하게 만들어요. 네. 안 아프게끔. 네. 그게 바로 표적치료제. 그 부위만 딱 공격하게 만들어. 네. 그러면 머리 빠질 일도 없고요. 몸이 기력이 그렇게 쇠약하지도 않아.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쌀까요, 그 치료가? 그러죠. 왜? 최근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수술, 항암, 표적으로 현재 진화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나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중입자 치료. 이건 약도 안 써요. 그냥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2분 안에 모든 암이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계 딱 한 대 있어요. 건물 4층짜리거든요, 그게. 4층짜리 건물에 기계가 한 대 있어요. 그 건물 안에. 네. 근데 이게 한 번 맞는데 5천만 원, 그리고 대기 인원은 지금 2년치가 꽉 차 있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우리나라에 대입시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보험에서 대입시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암은 입원을 해요. 네. 근데 암 입원비가 왜 중요하냐면 암으로 입원했어요. 동네 병원 갈 수 있어요? 막 내과 가서 암 치료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디 가요? 대부분 다? 근데 대학병원 가죠. 대학병원은 암병동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뭐냐면 다인실이 꽉 차 있어요. 암 환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다인실 꽉 차 있어서 근데 이 사람 암 걸렸어요. 빨리 치료해야 되죠. 네. 근데 다인실 기다릴 수 있을까? 한 달 뒤에 나오는데. 힘들. 빨리 수술해야 돼요. 빨리 물약치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인실이나 1인실 가요. 근데 이게 입원비가 그냥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특인실 입원 비용. 싸게는 75만원, 비싸게는 하루에 150만원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그 입원비 내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암 입원비를 꼭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입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오래 안 시켜요. 병원에서도 이제 됐으니까 통원치료나 직접 케어하세요 라고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요. 상황이. 입원을 해야 돼. 그럼 어디를 가라고 하냐면 요양병원에 가라고요. 암으로 요양병원 가라고요. 근데 요양병원은 과거에는 입원비로 쳐줬어요. 왜? 암으로 갔으니까. 네. 근데 2019년 4월 이후로부터 이걸 쳐주지 않기로 해요. 18년일 거예요. 아마 18년 4월. 왜 쳐주지 않냐면 이거는 암으로 간 게 아니라 네 건강 케어로 간 거잖아. 당신 건강 케어로 간 거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치료가 아니라 간접 치료로 넘어가요. 왜? 암을 직접 치료한 게 아니라 네 건강 케어 간접 치료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암 입원비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특약이 또 있어요. 뭐냐면 보장이 있어요. 뭐냐면 요양병원 입원비. 암으로 요양병원 갔을 때 나오는 것들, 요양병원 입원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온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양병원도 요즘 잘 안 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통원 치료 받아요. 표적 치료가 약이 너무 좋으니까 하루 그냥 한 2시간 윤곽 치료 받다 퇴원하면 돼요. 그럼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통원 치료를 받게 돼요. 암 치료를. 그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이제 통원 치료제. 암으로 통원 치료 받으면 20만원, 30만원씩 나와요. 그럼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암 진단비를 가져간 이유는 내가 암 치료 이렇게 받다 보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나갈 지출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카드값, 핸드폰, 뭐 집세, 뭐 내가 이자돈 내야 되죠. 네. 그건 계속 공존해요. 누가 대신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단비 몇 천만 원 받는 걸 내가 적어도 2년에서 5년은 완치될 때까지 생활할 비용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이 수술 당연히 써야겠죠. 항암, 표적 당연히 써야겠죠. 돈을 많이 나가니까 네. 입원, 요양병원, 통원 또한.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마이너스 될 상황이 생겨요. 네. 저는 이 암 치료 때문에 암은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완치 질병이에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집을 팔던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요즘 어떻게 되냐면 3개월 판정 받았는데 3년 아니 30년을 살아요. 치료가 너무 좋고 케어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그러지 못하고 재발되시는 분들 특징. 생활해야 돼. 일해야 돼. 다시 또 아파도 일하러 가요. 그러다 보면 병이 당연히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충분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다 챙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뇌 쪽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뇌졸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뇌졸중이라는 질병, 하위 질병에 뇌경색이라는 것과 뇌출혈 이렇게 나뉘어요. 네. 이건 뭐냐면 뇌경색은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해요. 이 뇌출혈은 뭐냐면 그 막힌 구간에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터지는 거. 그럼 중요한 건 뇌경색이 더 중요하잖아요. 먼저 걸리니까. 네. 네. 출혈은 거의 사망이기 때문에. 네. 즉 뇌졸중 환자 중에 10명 중 9명이 경색, 10명 중 1명이 출혈이에요. 그러면 이 뇌경색이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큰 범위인 뇌졸중을 가져오면 둘 다 챙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범위가 나왔어요. 지금은. 왜? 건강검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뇌경색이 아니라 요즘 혈관이 잠깐 늘러붙었다. 아니면 혈관이 잠깐 좁아졌다, 멀쩡해졌다. 이런 것까지 다 잡아내요. 그래서 그걸 잡아내기 위해 이 전조증 상태 발견하니까 이 뇌졸중까지 안 가는 거예요. 네. 왜 약을 쓰던지 케어를 하니까. 그래서 보험사에서 자기들끼리 다퉈요. 우린 뇌졸중까지 안 가니까 더 그 전조 증상이 만드는 진단금을 주는 뇌혈관 질환을 줄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범위 뇌혈관이라는 게 나와요. 혈관 질환 이렇게 다 포함돼요. 이거는. 즉 무슨 소리냐면 그냥 뇌 쪽 관련돼서 조금 뭐 이상이 있다, 전조 증상이다, 전부 다 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뇌졸중, 뇌혈관을 봐야 돼요. 근데 과거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봤잖아요. 뇌경색도 없어요. 뇌졸중도 없어요. 뇌혈관도 없어요. 뭐 있어요? 고객은 뇌가 들어가 있는 것만 알지 출혈이 뭐고 경색이 뭐고 혈관이 뭔지 몰라요. 이걸 점검받지 못하고 병원 갔어요. 뇌졸중, 뇌경색 진단 받았어요. 그럼 나올 거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네. 이러면 이제 보험에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나요. 이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제대로만 점검돼 있다라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 그래서 내 보험은 그러지 않나? 무조건 점검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심장 쪽. 심장도 똑같아요.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심장이 아까 전에 막히거나 뭐 터지거나 터지면 거의 사망하겠죠. 막혔을 때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조 증상 때문에 받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요것보다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허혈성이나 심근경색 요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된다라는 거. 네. 근데 그러면 암, 뇌, 심장 정리가 다 끝났어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비예요. 실비는 지금 되게 사람들이 혼란이 많이 해요. 왜? 과거 실비가 좋다, 옛날 실비가 좋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쵸? 지금 실비는 안 좋다. 맞아요. 보장만 봤을 때는. 근데 장단점이 각각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게 나한테 가져가는 게 유리하냐. 지금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실비가 너무 많이 올라요. 너무 비싸요. 실비만 막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올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장 좋게 지금 갖고 있는 실비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실비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뉘어요. 네. 1세대는 병원 갔을 때 100% 다 나와요. 입원했을 때 2세대는 90%가 나와요. 네. 3세대는 80%가 나와요. 4세대는 70%가 나와요. 그럼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1세대. 당연하지. 100% 다 나오니까. 네. 맞죠? 네. 그 대신에 보험사에서 1세대 보험 보장이 제일 좋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값을 얘네를 올릴까요, 줄일까요? 많이 주는데 줄 돈이 많은데 올릴까요, 줄일까요? 보험사에서 받는 돈을 당연히 올리겠죠. 손해가 크니까. 네. 줄 돈이 많아지니까 올라가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다는 실비인 거의 100%다 이 처음에 1세대 실손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고객들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너무 손해가 크다 해서 변경을 한 게 이제 90%만 줄여받겠다. 왜? 잘 보세요. 100%다 나온대요. 그럼 병원 가서 진료 다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아픈데 저 아프다고 하고 막 MRI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고 그래버려요. 손해가 큰 거예요. 말 그대로 과잉 진료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10% 본인 부담금을 내라 하면 덜 받겠죠, 조금. 네. 그리고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싸요. 1세대보다 2세대보다 싼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막지를 못해요. 왜 또 가?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광진료가 안 막아지네? 해서 이제 80%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안 막아지니까 지금 현재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470%까지. 그리고 실비에 대해서 보장 범위나 보험사에서 지급할 때도 이제 엄청 많이 따져요. 즉, 과거에는 다 줬어요. 따지지 않고. 지금은 다 따져요. 옛날에는 인거 맞으면 다 나왔어요. 영양제든 뭐든. 지금은 안 줘요. 왜? 그걸 맞아야 될 철분이 부족하다는 피검사까지 받아서 그 증서를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몸이 으스스한데요. 링거 한 대 놔주세요. 과거에는 다 나왔어요. 근데 영양제 넣으면. 지금은 링거 한 대 놔주세요. 근데 철분이 부족한지 확인해야 되니까 피검사부터 해주세요. 피검사부터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지금 실비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1세대는 보장이 좋아요. 대신에 10만 원을 낸다고 볼게요. 네. 대신에 이 4세대는 보장이 30% 낮아요. 대신에 만 원밖에 안 내요. 얼마 차이 나죠? 9만 원 차이 나요. 그럼 9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게 효력이 어느 정도 나냐?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 잘 보세요. 수술 한번 봤는데 요즘에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수술비가 없어요. 거의. 네. 그럼 1000만 원 얘는 다 받지만 얘는 얼마 나오죠? 70%니까 300. 700만 원 받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 덜 나오는 거죠. 300만 원 손해를 봐요.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얼마씩 계속 더 내죠? 9만 원씩 매달 더 내죠. 네. 근데 나는 수술을 맨날 받나요? 아니요. 매달 받나요? 솔직히 태어나서 살면서 많이 받아봐야 한두 번? 그냥 끼케야 10번 받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1000만 원짜리 수술 엄청 큰 수술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진짜 살면서 한 번이야. 네. 그걸 받기 위해서 나는 9만 원씩 매달 내고 있는 거야. 뭐 9만 원씩 1년 하면 얼마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9만 원씩 내가 12개월씩 하니까 108만 원이에요. 그걸 내가 그래 끼케야 한 20년만 내다 볼게. 20년은 얼마죠? 20년에 뭐 한 번 수술 받을까 말까? 1000만 원짜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도 2천만 원이에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2천만 원 더 냈는데 여태까지 300만 원 아끼려고 이걸 더 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아, 난 이거 그러면 과거 걸로 좀 낮추고 싶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거 그리고 얘는 더 올라요. 얘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럼 이 9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왜? 점점 많이 오르니까 손해가 크니까. 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낫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네. 70%에서 바꿔주질 않네? 이러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떡하냐면 보험사에서 이제 공짜로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즉 여기 있는 실비를 여기로 무료로 다 바꿔줄게. 바꿔주고 있어요. 지금 다. 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9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도 난 100% 다 받는 게 좋은데 뭐 어쨌든 300만 원 부담이지 않냐. 네. 그럼 이 9만 원으로 차라리 아까 말한 암, 뇌, 심장, 아까 사망, 수술, 입원을 챙기면 3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런 플랜까지 지금은 컨셉까지 다 나왔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네. 차라리 이거를 70% 낮게 설정을 하고 이 나머지 차익으로 다른 보장을 챙기면 이 300만 원보다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즉 실비로 다운되는 그 퍼센티지를 이런 보장으로 챙기는 게 지금은 추세. 왜? 보험사에서도 이 보장에 힘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실비는 더 이상 좋게 개선이 안 돼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 거예요. 왜? 안 주려면 안 줄 거예요. 왜? 보험사가 손해가 엄청나거든. 네이버나 뉴스만 찾아보셔도 나올 거예요. 실비 손해율 치면 엄청나요. 보험사에서 판매 안 하는 회사도 생겼어요. 그래서 실비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 전환실손이라고 해요. 이런 실비를 과거 걸 현재 걸로 바꾼 다음에 이 30% 메꿔지는 거 차라리 이 차익으로 보장 챙기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거. 네.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하면 아까 전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있다 했죠. 둘 다 보되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사망
그리고 수술, 그리고 입원 비용. 이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암에 들어가 있는 요 항목 있죠? 네. 이것들이랑, 그 다음에 뇌는 이게 아까 여기 뇌혈관 질환이나 아까 뇌경색이랑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네. 심장도 허혈성이랑 심근경색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비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내가 과거 거라면 지금 현재 걸로 바꿔서 금액을 세이브 시키고 나머지를 보장 챙겨내면 훨씬 더 낫다는 거. 네. 요게 끝이에요. 보험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왜? 어쨌든 사망하면 사망보험 나오죠. 수술하면 무조건 수술 나와요. 입원하면 입원은 무조건 나와요.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하다라는 거, 심장 다 들어가죠. 네. 그리고 실비, 내가 낸 돈까지 돌려받네. 그쵸? 근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설계사 수수료가 낮아져요. 보험사에서는 줘야 되잖아. 네. 큰 보장이잖아.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이게 빠지고 아까 사업비가 올라가면 수수료가 올라가져요. 네. 즉 보장이 안 좋고 사업비가 올라가면 설계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설계랑 정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이익이 있는 보장은 올리고 사업비를 낮추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저축을 해서 은퇴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이 지붕에서 무너지세요. 왜? 아픈 걸 대비를 하지 않았네? 이런 보험을 잘 가입되지 않았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갑자기 이게 진단비가 유사한만 들어가 있네? 이것도 표적이랑 항암이 없네? 요양병원 송원이 없네? 이렇게 돼 있으면, 그쵸? 구멍이 송송송 뚫리겠죠? 그럼 이 구멍 뚫리는 걸 내 돈으로 메꿔야 돼요. 누가 대신 내주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이 저축할 돈으로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이걸 메꾸다 이제 끝나버려. 그럼 은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지붕 단단하게 만든 후에 이 집을 꾸려나가는 거, 이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설계하는 게, 이 집을 만드는 게, 단단하게 가져가게 하는 게 저의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그 중에 하나이고, 저축을 해서 은퇴까지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럼 제가 이거 말씀만 드렸잖아요. 또 네. 과거에는 이 보험이 가입되는 게 몇 개인지도, 어디 가입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막 전화로 해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 인증 한 번이면 모든 보험을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가입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점검이 되거든요. 제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그거 해서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끝.